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역실무자이자 무역작가 김용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출, 수입, 운송을 알아보자 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간에는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인코텀즈는 무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니 이번 시간에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책으로도 무역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 방향으로는 수출에서 수입되는 과정을 보고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품 운송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운송 수단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트럭, 고속버스, 오토바이, 배, 택배가 있죠. 무역에서는 운송수단으로는 배, 비행기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수입할 때 운송수단이 배하고 비행기밖에 없죠. 근데 독일과 같이 육지로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차하고 트럭으로도 수출하고 수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쿠리어라는 게 있는데, 쿠리어는 국제 택배예요. 국제 택배. 일반적인 택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지만, 국제 택배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택배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택배로 유명한 대표적인 것으로 EMS가 있죠.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EMS 있고,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국제 택배 업체인 DH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운송수단 관련해서 용어로는 용선이라는 게 있는데, 용선에서 용은 고용이에요. 고용하다는 말이고, 여기 선이 있는데, 선은 배예요. 배선자예요. 배선자. 그래서 뭐 배를 고용하다 이런 말보다는 배를 전세에 내는 거죠. 그것을 용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수입, 화물이 너무 많아서 배를 통째로 빌려서 운송을 하는데, 이때 배를 통째로 빌리는 것을 용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운송 과정을 보면은 국내에서 운송 과정은 판매자, 구매자, 운송이 있죠. 그러면은 무역에서의 운송 과정은 수출자, 판매자죠. 수입자, 구매자죠. 그리고 운송이 있는데, 여기 특이할 점으로는 통관이라는 게 두 번 있죠. 통관에서 통자는 통하다 라는 말이고, 관은 기관을 말하죠. 여기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을 말하는데, 세관은 수출이나 수입되는 제품을 검사하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세관을 통한다 이 말은, 즉 수출이나 수입되는 제품의 검사를 세관으로부터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출자는 수출 전에 통관, 즉 세관의 수출 검사를 받고, 수입 시에는 수입자는 통관, 즉 세관의 수입 제품 검사를 받아야 되죠. 이번에는 제품 운송 시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국내 운송 과정을 보면 이렇죠. 그래서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이라고 하면은 운송비가 있겠죠. 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면은 착불,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면은 현불, 그리고 운송비 별도란 말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견적서가 있으면은 뭐 제품 내역이 쭉쭉 있겠죠. 그리고 물건값이 있고 밑에 운송비 별도라고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견적서를 본 사람은 물건값은 이런데 여기에 운송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만약에 운송을 하게 되면은 운송비가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운송 시 발생하는 뭐 제품 파손에 대해서는 각종 규정이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로 해서 보상을 받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죠. 그러면은 무역에서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일단 운송 과정을 봐야 되겠죠.
운송 과정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 운송 수단은 뭐 배, 비행기, 기차, 트럭 등 있죠. 그리고 배로 운송하는 화물에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과 벌크로 운송하는 벌크 화물이 있는데, 우선 컨테이너를 보면은 이게 컨테이너죠. 이것도 컨테이너죠. 그래서 컨테이너는 뭐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20피트인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 길이가 40피트인 컨테이너는 40피트 컨테이너로 하죠. 1피트는 0.3m죠. 그러면은 40 곱하기 0.3 하면은 40피트는 길이가 12m. 그러니까 40피트 컨테이너의 길이는 12m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20피트 컨테이너도 계산해 보면은 길이가 6m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높이하고 폭은 2.3m로 높이하고 폭은 40피트도 2.3m로 똑같죠. 그리고 참고로 이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럭을 보통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트레일러가 맞죠? 트레일러. 예. 그리고 수출자는 이 컨테이너에 이제 수출 화물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트레일러는 이 컨테이너는 빈 컨테이너를 운송해서 수출자의 창고나 공장까지 운송해 오겠죠. 예.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컨테이너 뒷부분인데, 여기를 열어서 컨테이너에 수출자가 수출 화물을 시켰죠. 지금 컨테이너에다가 수출 화물을 지금 넣고 있죠. 컨테이너에 수출 화물을 넣고 있는 이 트럭을 지게차라고 해요. 그리고 컨테이너에 수출 화물을 넣고 있는 이런 작업을 컨테이너 작업이라고 해요. 네. 컨테이너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컨테이너를 닫고, 최종적으로 여기 잠금 장치래요. 잠금 장치.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실이라고 하거든요. 실. 그리고 이 실을 이렇게 당기면 딱 잠겨요. 그리고 이 잠겨진 컨테이너를 크레인이 트레일러가 실어서 항구까지 가서, 항구에서 배로 수입지까지 가서 수입자가 이제 인수를 하겠죠. 그리고 인수를 하는 컨테이너에 실이 있으니 이렇게 실로 잠겨져 있는데, 이 실은 그냥 커터로 절단할 수가 있어요. 자를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실까지 이제 완료하게 되면 컨테이너는 이제 항구로 가겠죠. 그 항구에서 CY라는 곳에 컨테이너가 내려지게 되는데, CY는 컨테이너 야드의 약자예요. 컨테이너 야드인데, 여기서 야드는 마당이란 말이죠. 마당 뭣들. 그래서 CY는 우리말로는 컨테이너 야적장이라는데, 배에 실리기 전에 일단은 컨테이너 한 곳에 모아뒀다가 특정 시간이 되면 이와 같이 여기는 부두인데, 부두에 모이게 되죠. 밑에 다 컨테이너죠. 컨테이너들. 배에 실으려고 지금 부두에 모여있는 컨테이너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컨테이너들은 크레인으로 배에 실어요. 크레인은 인형 뽑기 기계 그 집게 같은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형 뽑기처럼 생긴 이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집어서, 여기 컨테이너가 있으면은 집어서 들어 올려서 배에 이렇게 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배가 있는데, 이런 배를 보통 컨테이너선이라죠. 컨테이너선이라고, 컨테이너 전용선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배는 컨테이너 전용선, 컨테이너 배치고는 좀 작긴 한데, 보통 컨테이너 배 크기를 TEU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EU는 20 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20피트 컨테이너 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TU급 컨테이너 전용선 이러면은 20피트 컨테이너 10,000개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요즘 뭐 대세는 20,000TU가 대세라고 하긴 하던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러한 운송 과정을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빈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수출자의 창고나 공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수출자는 이 수출 제품을 컨테이너에 실는 컨테이너 작업을 하고, 컨테이너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 컨테이너는 항구에 있는 CY로 옮겨지게 되죠. 이 CY는 여기 선박 운송회사에서 지정한 CY고, 이 CY에 들어간 컨테이너는 운송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부두까지 운송했다가 컨테이너를 다시 배에 실는 거죠. 그리고 배에 실린 컨테이너는 수입지 항구까지 가서 이후에 부두에 컨테이너를 내렸다가 다시 내려진 컨테이너는 CY로 갔다가 이 CY에서 수입자는 수입 통관 후에 수입 물품을 인수를 합니다. 항공화물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 화물하고 과정이 좀 비슷한데, 이 수출 물품을 실은 트럭이 공항으로 가겠죠. 그리고 공항의 특정 지역에서 수출 제품이 내려지고, 이후에 이 수출 제품은 비행기 근처 이동이 되고, 그리고 수출 제품은 비행기에 실렸다가 수입지 공항까지 가겠죠. 그리고 이 수입지 공항에 내려진 물품은 다시 특정 지역으로 이동이 돼서 수입 통관 후에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하겠죠. 수출자는 참고로 수출 통관을 마쳐야지 수출용 비행기나 배에 수출 제품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차, 트럭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같이 육지로 나라와 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수출이나 수입이 가능하겠죠. 기차나 트럭으로. 예를 들어서 독일이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수출 제품을 실은 이 트럭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바로 수출이나 수입이 가능하겠죠. 네. 이번에는 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벌크는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뜻은 육중한 것, 큰 규모, 양이란 뜻이죠. 그래서 육중한 화물, 규모가 크거나 양이 많은 화물을 벌크 화물이라고, 이러한 벌크 화물에는 곡식이나 석유, 자동차 등이 있어요. 이런 곡식, 석유, 자동차들은 보통 배를 통째로 빌려서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데, 배를 통째로 빌리는 것을 용선이라고 했죠. 용선을 통해서 수출이나 수입되는 것이 이러한 벌크 화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벌크 화물은 컨테이너 화물하고 운송 과정이 조금 다른데,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CY에 모였다가 이 운송회사가 알아서 부두까지 이동시켰다가 배에 실는데, 벌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 근처 부두에다가 적재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크레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크레인이 있고 컨테이너 이렇게 있으면 크레인으로 이렇게 해서 배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는 종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길이에 따라서 20피트, 40피트. 근데 벌크 같은 경우에는 곡식, 석유, 자동차 등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 이렇게 크레인이 항구 내에 많은데, 벌크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크레인도 컨테이너만큼 그렇게 다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부두에다가, 배 근처 부두에다가 적재를 해놓는다는 차이가 있고,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 운송회사에서 CY에 있는 컨테이너를 배에서 자기네들 알아서 실는데,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배에 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운송인이 인수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CY에서
운송인에 10월에서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전달하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 그렇고요. 벌크 같은 경우에는 부두에 수출 제품을 적재를 해서 운송인에게 넘기거나 아니면은 배에 실어서 운송인에게 수출 화물을 넘기거나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벌크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과정은 조금 다르다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비용과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내에서의 국내에서 운송 과정의 비용 같은 경우는 착불, 환불, 운송비 별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책임도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건 있는데 무역에서는 국내 운송 과정보다 훨씬 과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무역은 이런 과정이 다양하다는 것은 운송비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리고 운송 과정의 제품 파손 위험도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와 같이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용어로서 간단하게 비용을 표현할 수 있는 뭐 착불과 같이 뭐 전불과 같이 용어로서 간단하게 비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에 대해서도 누가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부담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부담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ICC에서 국제상업회에서 정한 인코텀즈라는 거예요. 인코텀즈는 이렇게 쓰는데 약자인데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예요. 우리말로는 국제상업조건이라 해요. 국제상업조건인 인코텀즈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202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2010이 나왔겠죠. 인코텀즈가 그렇고 인코텀즈는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EXW가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가장 작은 조건이고 DDP가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가장 큰 조건인데 이 11개 조건의 인코텀즈는 모두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세부 내역에 보면은 수출자의 책임이 어디까지고 수입자의 책임이 어디까지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코텀즈는 각 상황에 대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EXW를 한다면은 FOB를 할까요? FOB가 좀 시키네. 만약에 수출자 수입자 합의해서 FOB 조건을 하겠다 라는 말은 수출자는 배에 섬적함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난다 라고 FOB 관련해서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수출자의 책임이 배에 선적함으로써 수출자의 책임이 끝난다는 것은 그 이후부터는 수입자의 책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FOB 조건 하나를 정함으로써 비용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딱 정해지는 거. 이것이 FOB의 인코텀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만약에 이 인코텀즈가 없으면은 각 과정부터 생기는 비용과 책임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참 힘든 부분도 있고 설사 나눴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무역을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글말로만 읽으면은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한데 실무를 해보면은 야, 인코텀즈가 없으면 무역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인코텀즈는 실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코텀즈 각 조건별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EXW라는 게 있는데 EXW는 X웍스 약자로 우리말로는 작업장 인도 조건이에요. 수출자는 작업장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조건이 이 작업장 인도 조건이고 X웍스라고 하는데 줄여서 EXW라고 합니다. 여기서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의 뭐 공장 아니면은 뭐 창고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 구간이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품이 준비되어 있죠. 수출자는 자기 작업장 근처에
수입자가 수출 제품 인수해 갈 수 있도록 딱 준비만 해놓으면 돼요. 뭐 수출 포장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준비만 해놓고 기다리면은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를 해야 되겠죠. 수입자가 이 제품을 인수를 하는데 이 제품을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에 실을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EXW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인수한 후에 수출 통관을 하고 수출지에서 배에 실어서 수입지 항구나 공항까지 와서 통관한 후에 자기네 창고까지 가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EXW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모든 운송에 다 쓸 수 있어요. 뭐 배, 비행기, 트럭, 기차 뭐 이런 운송에 모두 다 쓸 수 있고 복합 운송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내륙 국가인 오스트리아로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중간에 독일 항구에서 독일에 있는 항구에 뭐 들려서 이렇게 뭐 하는 걸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독일까지 선박으로 일단 물건 운송해서 배로 운송해서 독일에서 내륙 운송으로 뭐 트럭으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까지 트럭으로 운송을 한다. 이러면은 배와 트럭이 복합적으로 운송이 되죠. 운송 과정 중에 배와 트럭이 복합적으로 이용이 되죠. 이런 것을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FCA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CA는 프리 커리어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운송인 인도 조건이에요.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수출 제품을 인도함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것이 이 운송인 인도 조건의 특징이고, 여기 프리 커리어로 되어 있는데 커리어는 운송인이죠. 운송회사. 운송회사에게 운송인에게 수출 제품을 넘김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프리가 되는 것이 이 FCA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FCA는 모든 운송과 복합 운송에 쓰이는데 인코텀즈에서는 운송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쓰라고 나와 있는데 인코텀즈에서는 그런데 FCA 같은 경우는 모든 운송, 그러니까 뭐 배나 비행기, 기차, 트럭 등 모든 운송에 다 쓸 수가 있고 복합 운송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오스트리아까지 수출을 하는데 내륙국가죠. 내륙국가인데 오스트리아까지 수출하는데 독일의 항구를 거쳐서 수출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독일까지는 뭐 배로 가고 그리고 독일에서 오스트리아까지는 뭐 기차로 간다. 이럴 경우에 배와 기차가 복합적으로 사용이 돼서 운송이 되죠. 이런 경우를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FCA는 EXW의 운송인 인도 수출 통관까지 수출자가 하는 것이 특징인데 참고로 EXW 같은 경우 수출 통관은 수입자가죠. 근데 FCA에서는 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수출 제품을 넘김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데 운송인 인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출 트럭에 수출 운송수단에 수출 제품을 실어줌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게 되죠. 아니면은 수입자와 합의된 특정 장소까지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배송을 하는 것이 운송인도의 또 다른 경우입니다. 뭐 이 경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운송회사가 지정한 CY까지 컨테이너를 갖다 주기로 했다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갖다 주면 되겠죠. 갖다 주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갖다 주기만 하고 물건 내리진 않죠. 갖다 줄 때까지의 책임과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내릴 때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제품 내릴 때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 비용과 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어줘야 되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갖다 주기만 하고 내리진 않아도 된다는 수출자는 이 경우에는 수출 제품을 실어주기만 하면 되고 이 경우에는 수출자는 갖다 주기만 하고 내리지는 않아도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FAS라는 게 있는데, FAS는 Free Alongside Ship이죠. 여기가 ship은 배, alongside는 옆이죠. 옆. 배 옆에 둠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프리가 된다는 것이 FAS고, 우리말로는 선측 인도 조건이라죠. 배 옆을 선측이라고 했죠. 수출 화물을 선측에 놓음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것이 이 선측 인도 조건이죠. 그러면 여기 선측이 어딜까요? 여기 배가 있으면은 여기 부두겠죠. 부두. 그리고 선측은 부두 혹은 바지선이에요. 바지선. 부두나 바지선에 수출 화물이 놓였을 때, 선측에 놓였을 때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것이 FAS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지선이 뭐죠? 바지선? 바지선은 이거죠. 이게 바지선이고, 여기도 바지선이에요. 어떤 배 중에서는 큰 배 같은 경우에는 항구의 그 바다 깊이가 별로 안 깊어서 배 바닥이 뭐 다이기도 해가지고 배를 항구에 부두에 정박을 못하고 항구 앞바다에 정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화물을 내려야 되잖아요. 배에 있는 화물을. 이럴 때 어떻게 내렸냐? 이때 이용하는 것이 바지선이 바지선. 여기 편편하게 돼 있죠. 이 바지선으로 배 쪽으로 가서 배에 있는 크레인으로 뭐 배에 있는 화물을 내려서 바지선에 실는 거죠. 그리고 바지선에 있는 화물을 다시 부두에 내리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거나, 이건 이제 수입 과정인 거고, 수출은 이제 역으로 하면 되겠죠. 역순으로 뭐 여기 있는 화물을 바지선에 내렸다가 이 바지선에 있는 화물을 다시 배에 실는 이런 수출 과정을 거치겠죠. FAS는 선측, 부두에 화물을 놓거나 바지선에 화물을 놓을 때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FOB입니다. FOB. FOB는 프리 온보드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본선 인도 조건이라죠. 여기 프리 온보드에서 온보드는 선적이죠. 선적. 그리고 프리. 수출자는 배에 선적함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것이 프리 온보드고 FOB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선 인도 조건이죠. 배에 실음으로써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는 조건이 본선 인도 조건이고, 이 조건은 FAS의 본선 적재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FOB의 책임과 비용 구간이 여기인데, 수출자는 화물을 배에 실음으로써 책임과 비용이 프리가 되죠. 프리.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FOB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화물에는 못 써요. 왜냐하면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화물을 넘기잖아요. 수출자는 여기 실어서 화물을 넘겨야 되는데 여기서 화물을 넘기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FOB를 못 쓰고 FCA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B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만 쓸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뭐 FCA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송에 다 쓴다고 했는데, FOB는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만 써요. 여기 내수로 운송이 뭐죠? 바다가 아닌 강을 통한 운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FOB 같은 경우에도 수출 통과는 수출자가요. 수출자. 네, 수출자가 하고, 여기 FAS 같은 경우에도 수출 통과는 수출자가 하고요. 네. 그리고 FAS는 FCA하고 유사한데
FAS는 컨테이너 화물을 못 쓴다는 거. 왜냐하면은 FAS에서는 부두에 혹은 바지선에, 그러니까 선측에 놓을 때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데, 수출자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CY에서 넘기니까, 컨테이너는 CY에서 넘기니까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FAS를 못 쓰고 FCA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S는 EXW의 선측 적재, 수출 통관까지 수출자가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CPT입니다. CPT. CPT는 커리지 페이드 2라고 해서 운임은 수출자가 어디까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죠. 수출자는 운송비를 어디까지 지급해서 물건을 인도하는 조건이 커리지 페이드 2고 CPT죠. CPT. 이 조건은 FCA에 해외 운송까지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의 특징은 비용과 책임 구간이 달라요. 그래서 비용 구간은 여기고 책임 구간은 여기에요. 비용은 수출자가 수입자와 합의한 특정 지역까지 운송비를 지급하는데, 책임은 운송인한테 수출지에서 운송인한테 넘길 때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요. 그래서 비용과 책임 구간이 달라요. 이 조건은 모든 운송 그리고 복합 운송에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CFR이죠. CFR은 코스트 앤 프레이스로 운임 포함 조건이에요.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CPT와 유사한데 CPT처럼 비용과 책임 구간이 달라요. 그래서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 구간이 다른데, 수출자의 비용은 여기까지고 수출자의 책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수출자의 비용은 수입 목적지 한국까지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책임은 배에 선적이 됐을 때, 배에 선적해서 운송인에게 넘겼을 때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이 CFR의 특징이에요. 수출 통과는 당연히 이제 수출자가 하는 거고요. 수출 통과는 당연히 이제 수출자가 하는 거고, 이 조건은 컨테이너에는 못 써요. 왜냐하면은 컨테이너는 여기 CY에서 수출 화물을 넘기는데, CFR은 여기 선적까지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컨테이너인 경우는 CFR은 못 쓰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CPT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IP. 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라는 말로 운송료와 보험료까지 수출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해요. 이 조건도 앞서 설명드렸던 CPT처럼 비용과 책임 구간이 달라요. 그래서 비용 구간은 여기까지고 책임 구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비용은 수입자와 합의된 지역까지의 운송료, 하지만 책임은 수출지에서 운송인에게 넘겼을 때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이 CIP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CIP는 수입자와 합의된 특정 지역까지의 운송료와 보험료도 포함이 되죠. 보험료, 적하보험료 또 포함이 되죠. 적하보험료가 포함이 된다는 건 적하보험을 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건은 CPT에 보험까지 드는, CPT 플러스 보험까지 드는 조건이 CIP인데, 여기서 보험은 적하보험을 말해요. 적하보험. 적하보험에서 적하는, 여기 적자는 쌓을 적, 화물 하차에서 배나 비행기 등에 실린 화물을 적하라고 하고, 보험은 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제품 파손에 대해서
드는 보험인데 이러한 보험을 적하보험이라고 해요. 수출자는 CPT 조건은 하에서 CPT 조건도 하면서 그러니까 수입지의 특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료를 지불하면서 보험까지 수출자가 들여야 된다는 특징이 이 CIP죠. 대신에 비용과 책임 구간이 달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CIF가 있죠.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에서 운임하고 보험, 여기 운임이죠. 운임하고 기타 비용하고 보험료를 수입직 한국까지 운임하고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이 CIF의 특징이에요. 이 CIF는 우리말로는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도 앞서 CIP처럼 비용과 책임 구간이 달라요. 그래서 비용은 여기고 책임은 여기죠. 그래서 수출자는 수입지 한국까지의 운송비, 운송료를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책임은 여기 배에 실릴 때, 배에 수출 화물을 실어서 운송인하고 넘길 때 수출자의 책임이 끝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CIF는 컨테이너 화물일 때 못 써요. 왜냐면은 컨테이너 화물은 CY에서 운송인에게 넘기는데 CIF 같은 경우에는 배에 실어서 운송인한테 넘길 때 수출자의 책임이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 맞죠, 그것도.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일 경우에는 CIP를 쓰도록 인코텀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CIF는 CFR에 수입지 한국까지 운송료 포함 조건이죠. CFR의 적하보험, 앞서 얘기했죠. 배나 비행기 실려 화물에 대해 드는 보험이 적하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CFR에 보험까지 드는 것이 이 CIF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DAP가 있죠. DAP.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목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목적지 인도 조건. 그러니까 수출자는 수입자와 합의된 특정 목적지까지 드는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입자하고 합의하기를 그 화물은 수입자 창고까지 갖다 줘야 된다 라고 합의를 보면은 수출자는 수입자 창고까지 물건을 갖다 줘야 되겠죠. 대신에 수입지 창고에 도착한 화물을 내리진 않아요. 그냥 갖다 주기까지만 하면은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출 화물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부터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비용은 이 화물을 내릴 때부터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죠. 그리고 수입 통과는 수입자가 합니다. 수입자가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DDP죠. DDP. DDP는 Delivered Duty Paid 해서 배송을 수출자가 하는데 듀티까지 페이드 하도록, 관세까지 수출자가 페이드 하도록 하는 조건이 이 DDP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DDP를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DDP는 DAP의 수입 통관까지 하죠. 그러니까 DAP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지까지 물건을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요때 DAP에서는 수입 통관을 수입자가 하는데 DAP에서는 그렇고요. DDP인 경우에는 수입 통관까지도 수출자가 하는 거예요. 예. DDP인 경우에는 수출자는 수입 통관까지도 하는 것이 DDP죠. 수출 통관. 네. 그러면은 DDP는 EXW, 제일 처음에 배웠던 EXW 조건은 완전히 반대죠. EXW 같은 경우에는 수출 통관을 수입자가 하는데
DDPI에서는 수입 통관을 수출자가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네. 이번에는 DPU예요. DPU. 요거는 Delivered Place. 여기까지는 DAP죠. DAP인데 Unloaded예요. 내리는 거죠. 내리는 거. 내리는 거를 뭐 여기서는 양하라고 해요. 양하. 이게 들어올릴 양자에 뭐 화물하자에서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들어올린다는 건데 실제로 내린다는 말이죠. 네. 수출자는 운송을 해서 갖다 줘서 갖다 주기도 하고 화물을 내리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 DPU 조건이고, 우리말로는 도착지 양하, 수출함을 내리는, 도착지에서 수출함을 내려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수출자가 도착지에서 화물을 내려서 수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것이 이 DPU예요. DPU. 그래서 DPU는 DAP의 양하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수출 트랙에서 화물을 내렸죠. 요때 이제 수출자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거죠. 요때 주의할 점은 수입 통과는 수입자가 한다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실무에서 인코텀즈가 쓰이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무에서는 인코텀즈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물건값은 만불이고 착불이다. 그러니까 운송료는 구매자, 즉 수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말이 FOB고 FC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송료 착불의 물건값은 만불. 이것도 운송료 착불의 물건값은 만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운송료라고 하면은 수입지까지의 뭐 선박이나 항공 운송료가 되겠죠. 그리고 수출자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에 온보드죠. 적재함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지, 수출지의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운송인에게 수출 화물을 넘김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견적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제품에 대한 내역이 쭉쭉 있고 프라이스 해가지고 FOB 코리아 USD 만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물건값 얼마에 운송비 착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리고 이것만으로 이것을 수출자 수입자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에 대한 조건을 수출자 수입자가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임과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세밀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수출자 수입자는 그냥 인코텀즈에서 이와 같이 조건 하나,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건 하나 선택해서 가격을 쓸 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실무에 쓰이는 조건으로, 제가 지금 실무에 쓰이는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무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 FOB하고 CIF예요. 잠깐 앞에 보면은 제가 앞서 이제 FOB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의 책임은 배에 선정함으로써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CY에서 넘기니까 이게 안 맞다고 해서 컨테이너 경우에는 FCA를 쓰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뭐 벌크이더라도, 그러니까 배에 직접 수출자가 싫더라도 FOB, 컨테이너 화물처럼 운송인에게 수출 화물을 넘기더라도 FOB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코텀즈에서는 각 상황에 맞게 인코텀즈를 쓰도록 그렇게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FCA 조건인데도 FOB를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코텀즈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이제 규정이 바뀌게 되는데 그 관련한 책이 있어요. 인코텀즈 관련한 책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각 조건별로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어디까지고 수입자의 책임과 비용이 어디까지고 이 조건은 어떤 운송에서 쓰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이번에는 CIF 싱가폴 USD 만불 CIP 잠깐만요. CIP 싱가폴 USD 만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무에서도 FOB와 마찬가지로 제품 가격이 이렇게 있을 거고,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업체 이름이 있고, 제품 내역이 있고, 그 다음 프라이스에서 제품 가격이 있겠죠. 그 제품 가격에 이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 여기 CIF 싱가폴 USD 만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물건 값은 만불이고, 보험은 그리고 운임은 현불, 그리고 보험도 판매자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CIP도 CIF와 마찬가지로 물건값은 만불, 그리고 운임은 현불, 보험은 판매자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자는 보험도 들고 수입지까지 운임도 수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코텀즈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인코텀즈가 없는 상태에서 수출자 운임은 어디까지 부담하고 보험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견적서라든지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좀 서로 합의를 할 때 문구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될 거고 또 작성 내용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은데 이미 ICC라는 곳에서 인코텀즈를 통해서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는 합의해서 자기네들에게 맞는 인코텀즈를 선택해서 가격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CIF와 CIP는 운송에 따라서 좀 사용이 다르죠. 그래서 보통 CIF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의 책임은 배에 수출함을 실음으로써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게 되는데 수출자는 수출함을 배에 실음으로써 운송인한테 넘김으로써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게 되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운송회사가 지정한 CY까지 컨테이너를 갖다 줌으로써 운송인에게 넘김으로써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죠.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인코텀즈에서는 CIP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CIP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도 CIP를 안 쓰고 CIF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인코텀즈에서는 이 CIF나 CIP 컨테이너 화물에 써야 될 상황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조건을 쓰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 나온 대로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물건값은 만불, 그리고 싱가폴까지의 운송료를 여기 C하고 F죠. 코스트 앤 프레이트 해가지고 싱가폴까지의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싱가폴까지 보험도 수출자가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것이 CIF 싱가폴 USD 만불이죠. CIP도 마찬가지로 싱가폴의 특정 지역까지의 운임 그리고 보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면서 이때 물건값이 USD 만불이다 라는 것이 이 문구의 의미죠. 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은 실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실무적인 부분을 다 망라하다 보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나 비행기만으로 수입을 하는데
유럽은 뭐 트럭이라든지 뭐 기차 등을 통해서도 수출 수입을 하잖아요. 뭐 이러이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인코텀즈를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